자, 다음은 이제 우리 244페이지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량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주택은 별장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별장은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별장을 제외한 주택, 순수한 주택만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종합산, 별도합산만 대상이고 분리과세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를 정할 때 주택은 일정 가액을 초과해야지 납세 의무자인데 아까 얼마 초과하면 6억이라고 그랬어요. 자,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초과 나오는데 우리 공시가격 그러면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인데 4월 30날 공시하는 가격, 이 공시하는 가격이 4월 30날 공시하는데 이 가격을 따져가지고 인별 합산해요. 개인은 개인별, 법인은 법인별, 인별 합산해서 전국 합산입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한 다음에 인별 합산해가지고 그 금액이 6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요 3억 원을 더 우대해주고 6억을 빼주는데 누구나 다 6억 원은 공제하는데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1인 소유자일 때는 3억을 더 우대해서 총 얼마를 공제하느냐 9억을 공제해요. 그래서 주택 수라든지 소유자에 따라서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만약에 다주택자였다면 인별당 6억을 초과한 것만큼 과세하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6억에다가 기초공제 3억을 더 우대해서 총 9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보유세에서는 공정시장가입 비율인데 80%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80%를 곱하는데 종부세는 다 80%입니다. 전에 우리 재산세 배울 때 주택은 공정시장가입비율이 60%라고 그랬고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70%입니다. 공정시장가입비율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종부세에서는요. 다 80%만 반영해요. 그래서 주택이든 토지든 공정시장가입비율은 80%다. 우리 공정시장가입비율은 재산세, 종부세 딱 두 번 씁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너무 급등이나 급락을 대비해서 공정시장가입비율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80%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다. 부부 공동소유라면요. 각자 6억씩이니까 최대 얼마까지 공제하느냐? 12억입니다. 인별당 6억이니까 부부 공동소유하면 6억씩 총 12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입비율은 8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자, 이걸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44페이지 보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얼마 초과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6억 원 초과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 보면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가로 열고 과정연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좀 문장이 길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1세대 1주택 1인 소유, 단독 소유자다 이 뜻이에요. 자, 가로 닫고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 요 3억 원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3억 원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공제한 금액에 다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요.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인데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 사이에 80%예요. 중간치로 하기 때문에 법령의 대통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입 비율 80%를 곱한 금액을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시장가입 비율은 80%가 되기 때문에 1세대 다주택자도 6억을 뺀 상태에서 과세 표준에다가 80% 곱해야 되고요. 공시가격은 3억 원, 6억 원 뺀 상태에서 80%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부부공동소유일 때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다가 80%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6억 공제, 9억 공제, 12억이 있는데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장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일반적인 주택의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 마이너스 6억, 거기다 공정시장가격비율 8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세대 주택 단독 소유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6억을 뺀 상태에서 공정시장가격비율 80%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는 안 나타났지만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12억을 뺀 나머지에다가 곱하기 80%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비율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한다.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거네요. 요 1세대 2주택자면 6억만 해줘야 되는데 그 1주택을 제외해서 1주택자로 본다면 9억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는 무대하려고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요. 등록문화재는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등록문화재를 하나 더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판정세 안 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번과 2번인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46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 나오네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들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걸 우리는 합산 배제주택이라고 해요. 합산 배제주택은 굳이 합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자, 합산 배제주택은요. 우리 시험에 22회 때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22회 때 한번 나왔는데 특이한 문제를 냈어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22회 때 한번 나왔으니까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합산 배제주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합산 배제냐?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합산 배제가 됩니다. 자, 우리 크게 나누면 첫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을 맞춰보면 합산해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는 집이 하나예요? 여러 개요? 여러 개인데 거기다가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면요. 다음 달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건물주들이. 그래서 이 영세한 피해자가 영세한 임차인들이 집 빌려가지고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인한테 세금을 조금 완화해주면 이 종부세를 빼주면은, 종부세를 배제하면은 그만큼 이 임차인한테 전가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산 배제하되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입니다. 그게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합산 배제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요, 시군구에 가서 해야 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한 합법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빼주는 거지. 나 임대사업 하니까 빼달라. 그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빼줍니다. 그리고 박스에 보시면은 거기에 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특중, 미임대, 기존 사업자 매입임대 중 기존, 신규, 미분양임대, 리치펀드가 나오는데 그게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거기 보면 주택수, 임대기간, 규모,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다 충족되는 사람만 합산 배제하는 거지.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했다고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암기하기 쉽지 않아요. 요거는 암기하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합산 배제해준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우리 시험 목적사는 임대주택 중 임대용 주택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암기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타 주택은 나머지를 표현할 건데 자,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사택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좋은 일 합니다. 기숙사 제공하죠. 그런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하겠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많은 걸 제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원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기숙사는요. 종부세를 부담 안 시킬 테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숙사 사원주택은 이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단 사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저가나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만 사원형 주택으로서 빼주는 거고요. 국민주택을 초과한다, 고가로 임대했다. 그럼 배제가 아니라 합산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은 종업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 건설회사는요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이 실패했어요. 그럼 미분양 났죠. 완공 후 미분양. 그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건설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회사에다가 종부세 다 내라, 다 합산해가지고 그러면은 건설회사는요 종부세 내다 보면 이 자금 배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미분양 난 상태에서 그거다 또 종부세 부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5년 동안은 합산해서 배제해주겠다. 그래서 5년간 합산 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년이 지날 때까지 그걸 분양을 못하면 그때는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은 합산을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합산 배제하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도 배제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이 뭐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1층이나 2층에 보면 놀이방, 유아방, 어린이방 있죠. 그게 일반 주택을 빌려다가 그 앞에 안에다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5년 이상 사업한 거는 비록 주택이지만 합산해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건설회사가요, 직접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지만 시공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택을 시공해줬는데 주택공사 대행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이 말은 시행사가 마찬가지로 분양이 실패해서 건설 자금을 돈을 못 줘요. 돈을 못 줘가지고 아파트로 대물 변제했다. 그럼 그 미분양 주택을 시공사는 받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5년간은 합산 배제해주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3번은 시행과 시공을 같은 회사가 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시행사가 다르고 시공사가 다른데 대부분 건설회사는 시공사예요. 본인이 건설해줬는데 돈 대신에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라면 이것도 5년간은 합산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등록문화재로 해당하는 주택 또는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등이 나오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합산해서 배제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47페이지 동그라미 기역부터 다음 페이지 키읔번까지 나오는데 향교 또는 향교 전에 소유한 주택,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은 다 합산해서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기출 문제는 22회 때 나오는 건데 요거 22회 때 나왔을 때 좀 어려웠어요. 좀 까탈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면 억지로 해도 암기시키는데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율이라고 나오는데 그 세율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요,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초과한 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요, 3억에다 6억을 인정해서 총 9억을 공제한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단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 소유할 때는 12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다가 80%를 곱해가지고 그 전체 금액에서 이 12억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80%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 소유냐 부부 공동 소유냐 다주택자냐 요거에 따라 6억 공제 그 다음에 9억 공제 12억 공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정시장가액비로 다 80% 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면요, 거기에 누진세를 쓰는데 249페이지 보니까요, 그 칸수가 몇 칸 나옵니까? 5칸 나오죠. 5단계 초과인세인데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0.5에서 2%까지 5단계 초과인세. 그러면은 6억 원 이하까지는 0.5로 따지고요. 94억 초과하면 여기 나오는 2% 따지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세율이 높아지는 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산세 여기 나온 게 종부세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집이 있습니다. 집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건물하고 토지를 다 더해서 10억이다. 그럼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는 빼주는 게 없으니까 10억 전부에 대해서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다. 그러면요, 이때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종부세는 9억을 빼줘요. 9억 빼주면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럼 1억은요, 재산세를 낸 상태에서 9억을 초과했다고 또 내니까 요 1억에 대해서는 재산세까지 이중부과가 돼요. 그러면 요 재산세, 종부세를 산출한 다음에 요 재산세 부과된 세를 안 빼주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공제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은 그건데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 이유는 세액 공제 안 해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갈로 5번은요, 연령별 공제인데 왜 연령별 공제를 만들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 그러면 최대 얼마예요? 12억이에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요, 최대 공제가 3억이에요. 9억이에요. 그럼 양 차이가 3억이 나다 보니까, 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특별히 더 우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 받아서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다 여기 잘 보시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 연령별 공제를 해주는 거지 연령이 됐다고 해서 다 공제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80세다. 그래도 연령별 공제 안 해줍니다. 요거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를 세 가지로 차별화 두는데 만 60세에서 65세 되신 분은요 10% 세액 공제해줘요. 연령별 공제 10%고 65세 이상 70세일 때는 20% 세액 공제하고요. 70세 이상이신 분은 30% 공제합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10, 20, 30 이렇게 연세가 더 들도록 사회적 활동 안 해요. 사회적 활동 안 하니까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낸다는 건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이 고령자는 좀 우대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고령자 될수록 사회적 활동 안 하니까 더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30%인데 그 연세에 맞춰서 60세에서 65세는 10%,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인 분은 30% 세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는 투기자다, 투기자가 아니다. 투기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예요. 뭐 예전에 내가 집을 사놨는데 그 당시에는 종부세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보유기간에 따라 물가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요 20% 세액 공제하고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40%를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요 보유기간은 나이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맞으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연령별 공제하고요. 보유기간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니까 만약에 연세가 70세 이상이시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요. 최대 공제가 70%예요. 70%면은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령은 연령대로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은 보유기간대로 공제해서 최대 70%까지 공제하는데 누구나 다 그러면 안 되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된다. 이렇게 다주택자라든지 부부 공동 소유할 때는 혜택이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아예 혜택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부부 공동 소유하고 어느 정도 형편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공제 제도를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연령은 연령별대로 장기 보유는 장기 보유대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251페이지 가면 양가로 7번 세부담 상한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우리 보유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앞에 재산세도 토지 건물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요. 주택은 3억 원 이하 집 그러면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하면 100분의 130. 이거 지난번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그 부가징수 배울 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있듯이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자, 세부담 상한 한번 읽어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여기서 총세액이라는 거는요.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15년도에 내가 재산세 200만 원 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종부세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요걸 합산해요. 그러면 전체가 300만 원 되죠? 여기다 100분의 150을 따지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종부세만 따져가지고 100분의 150 따지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재산세를 다 도한 상태에서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 줘요. 그러니까 그 총세액이라는 말이 뭐냐? 종부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포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택에 대한 개념을 파악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고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주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252페이지 내용까지 여러분들 저열 보시고요. 253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3절. 3절은 토지에 대한 과세인데 아까 토지는요. 종합상 과세 그러면 얼마 초과해야 되느냐? 5억 원 초과한 자가 종부세 대상이 돼요. 5억 원이 안 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주택은 6억 초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9억, 부부 공동 소유하면 12억인데 종합상 과세는요. 5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 초과. 토지는 몇 월 달에 공시한다?
6월 말입니다. 5월 말입니다. 주택은 4월 말에 공시하고요. 토지는 5월 말에 공시하되 개인 법인 다 인별 합산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한 다음에 5억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액수가 좀 커요. 80억이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산, 별도 합산만 대상자가 되고 분리과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보니까 253페이지 과세 방법은요. 종합산과 별도 합산만 과세, 분리과세는 과세가 아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종합산 과세는 5억을 초과하면 대상이고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과세 표현과 세율은요. 흐름도로 정할 건데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토지 중에서 종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러면 공시가격을 다 합계를 냅니다. 전국에 있는 거를 소유자 개인별로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인데 자, 좀 아까 종합산 과세는 얼마 초과해야지만 종부세 대상 5억이에요. 그리고 5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80% 곱해요.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3단계 누진세, 그 칸이 3칸 나온다 그래서 3단계 초과인세예요. 0.75에서 2%까지 3단계 초과인세고 요걸 곱해서 산출된 게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 이 산출세액을 전액 내라 그럼 무슨 과세 걸린다? 이중과세 걸리니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주고요. 자, 납부세액을 또 전액 내라 그러면 세부담 상한 때문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 걸 알겠다. 이게 세부담 상한인데 이것도 이중과세 때문에 납부세액이 매년 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도 마찬가지로요.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합계 낸 다음에 자, 별도 합산 아까 사업자이기 때문에 얼마 빼주냐? 80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 80% 곱하면요.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과세 표준에다가 3단계 누진세를 쓰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에다가 이중과세 때문에 재산세 부과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납부세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세부담 상한액을 100분의 150으로 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흐름들은요. 참고하시면 돼요. 토지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흐름은 요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중간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혹시 더 보고 싶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4절 마지막 부가와 징수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가와 징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쭉 참고할 건데 첫째, 부가 징수는요. 원칙은 정부 부가세 원칙이에요. 정부 부가세는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그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다음에 대상자가 되면 고지서를 보내줘요. 대상자가 아니면 고지를 안 합니다. 그럼 납기는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이렇게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했는데 이의가 있다 그러면 신고 납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법인들이 주로 신고합니다. 왜? 법인도 종부세 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기한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정과 경정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인데 개인들은 주로 세무서장이 하고요. 법인 거는 보통 국세청장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금이 3%. 또 1개월 지날 때마다 안 내면 매월 중과산금이 1.2%고요. 60개월 한도. 단 국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이 부과되고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물납이라고 그래서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장도요. 국내 것만 관리하지 해외 거는 받질 않아요.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재산세는 시장호수는 자기 관할 구역만 받죠. 마찬가지로 국세인 종부세는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 받지 해외 부동산 안 받아요. 재산세는 관할 구역에 소재할 거고 그 관할 구역은 시군구에 소재해야 되고요. 종부세에서 말하는 물납은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기가 힘들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500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그리고 2개월. 아까 우리 재산세는 4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부세부터는 국세이기 때문에 2개월. 이게 종부세든 양도세든 상호세든 증여세든 다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덧붙인 세금요, 농어촌 특별세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지는요, 개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요. 그러면 개인은 납세지가 따로 없으니까 소득세법 준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되 개인의 납세지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항상 국세는 세무서로 가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재산세까지는 시군구라고 했다면 국세는 세무서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고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징수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절 부가와 징수도 좀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등은요.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 종부세를 비과세 받는다.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따로 없고요. 재산세 비과세 받으면 종부세도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 연습 문제는 20회 때 나왔던 건데 나중에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261페이지까지 해서 종부세가 끝나는데 종부세는 앞 시간 거의 우리가 한 20분 정도 공부했고 25분 정도 공부했고요. 지금 한 25분 공부했는데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나눠가지고 반반씩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까지 오늘 진도가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세인 양도세 공부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원이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거의 우리가 한 6, 7문제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양도세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양도세만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